안녕하세요. 피부과학습자의 닥터성입니다. 이번 내용은 여드름 흉터가 생기는 원리, 여드름 흉터가 생기는 기전? 이게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처음에 잘못했길래 여드름 흉터로 진행되는 걸까? 어떨 때 여드름 흉터가 될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실제 흉터가 잘 생기는 분들, 내가 이렇게 관리해서 흉터가 잘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내용을 끝까지 들어두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드름이 났을 때 흉터로 진행하는 걸 막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드름 흉터 예방하기. 여드름 흉터가 왜 생기는가를 한번 알게 되면 어느 정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야? 우리가 여드름이 약간 화농성으로 변하게 되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빨갛게 되어 있고 만지면 딱딱하고 뭔가 안에 압력이 느껴지죠. 실제 안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농이 차 있고 밖에는 빨갛게 보이면서 안에 세균 덩어리가 많아요. 그죠?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주변에 벌써 염증이 발생했기 때문에 호중구가 이쪽에 치료를 하기 위해서 출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호중구가 여기 와서 막 치료를 하기 시작해요. 식균 작용이라는 걸 되게 빠르게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식균 작용을 한 이후에 또 그걸로도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뉴트라필 익스트라셀루라 트랩이라고 해서 네츠라고 하는데 그 주변에 그런 그물 같은 망을 쳐가지고 그 세균들이나 불필요한 그런 세균 덩어리 같은 것들이 이동을 못하게 거미줄 같이 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면 이후에 대식세포가 와서 그걸 탐식작용으로 걔네를 공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호중구가 이제 잘 못 잡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세균 중에서도 세균이 덩치가 큰 거, 진균 같은 거, 말라세지아 같은 것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면 호중구는 잘 못 잡게 돼요. 또는 군락, 덩어리져서 여러 마리가 동시에 뭉쳐서 들어오는 세균들도 잘 못 잡게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 염증 주변으로 모여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염증 사이토카인 같은 걸 분비해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떤 것들이 있냐? MMPS 같은 효소, 단백질 분해 효소 같은 걸 옆에다 막 뿌려대걸랑요. 왜? 세균의 벽들을 단백질 분해 효소를 뿌려서 세균을 죽이려고 하는 현상들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 내 피부까지 공격을 한다는 거죠. 내 피부의 모낭까지 공격을 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낭병 자체가 녹아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ROS라고 뭐예요? 활성산소, 리액티브 옥시전 스피시즈라고 하죠. ROS가 나와서 걔네들이 세균을 공격하게 되는데 문제는 정상세포, 정상조직까지도 공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상조직에 데미지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호중구가 많이 오면 상대방을 죽이기도 편하지만 내 피부도 손상이 돼요. 폭탄병이 와서 막 폭탄을 터뜨리면 세균도 쉽게 죽지만 내 주변에 기물도 파손되는 거죠. 옛날에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어떤 악당을 물리치기 위해서 건물을 막 초토화시키고 하다 보니까 민간인 사망자가 너무 많이 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영웅들을 컨트롤하려고 법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반대하는 영웅들과 거기에 찬성하는 영웅들로 둘이 나눠갖고 싸우게 되죠. 그걸 그 당시에 어벤져스 11호라고 나왔던 게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재밌게 보신 분들은 다 기억나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효소들이 막 나오면 염증 사이토카인이라든지 어떤 이런 MMPS 같은 것들이 나오면 모낭벽이 얇아지고 탄력이 소실되게 돼요. 그러면 조금만 압력이 가해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 모낭벽이 터져갖고 이 내용물들이 조직 안으로, 진피 안으로 막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식세포가 와서 걔 청소 잘해주면 문제 안 생기잖아. 그 전제 조건은 뭐예요? 대식세포가 와서 청소를 잘해주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농이 차가지고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주변을 압력으로 강하게 누르게 돼갖고 이 주변에 있는 미세혈관이 눌려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게 되고 그러면 저산소 환경이 돼가지고 정상적인 콜라겐 합성을 방해하게 돼요. 그러면 이 주변이 빨리 상처가 난 부분이 회복돼서 정상 피부로 돌아와야 되는데 구조적 회복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물질들 때문에 세균뿐만 아니라 나의 정상적인 조직들, 모낭벽까지 손상을 받고 얇아지게 된다. 그러는 와중에 우리가 압출을 해야지 그래갖고 압력으로 딱 가해서 힘을 누르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약해진 모낭벽이 터지면서
안에 있는 피지라든지 각질세포, 세균들 같은 게 이 진피 안으로 막 쏟아져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대식세포가 와서 걔를 청소하게 되는데, 청소를 잘 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청소가 잘 될 때는 정상 회복 조직으로 회복이 되는데, 이 쏟아져 나온 진피의 내용물들을 청소를 못하게 됐을 때 일이 커지게 돼요. 그러면 대식세포가 이 부분은 내가 청소할 부분이 아니다. 이거 어떡하지? 청소하기에는 내 힘으로 불가능한데? 그러면 여기를 콘크리트로 땜빵을 해가지고 앞으로 얘네들이 들어온 걸 다 막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대식세포가 페노타입, 표현형이 있는데, 걔가 처음에는 M1으로 돼서 청소를 하기 시작하고, 청소가 잘 되면 M2C나 M2D로 표현형이 바뀌면서 청소가 잘한다는 신호를 계속 가게 돼서 섬유화세포가 와서 콜라겐을 만들게 되는데, M2A의 표현형을 갖게 되면 여기는 내가 청소할 수 없는 데야. 그러니까 여기를 빨리 땜빵으로 막아줘 라는 신호가 가요. 그러면 그 부분이 섬유화 조직같이 변하면서 딱딱한 흉터 아니면 패 있는 흉터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부분이 여드름 흉터가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어떤 걸 설명할 수 있냐면, 우리가 압출할 때 힘이 가해져 갖고 이 모낭 안에 있는 피지나 각질세포가 진피 안으로 들어가면 일이 커진다. 그러니까 압출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된다. 압력이 가해지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압출을 잘할까? 위에 아주 소독된 바늘로 위에 작은 홀을 뚫어서 위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가끔 아그네스 시술을 하고 나서 흉터가 많이 생겨서 오는 환자들 보글랑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그네스 바늘 긴 거 써가지고 막 찌르다 보니까 모낭벽을 손상시켜서 이 모낭벽 손상된 대로 안에 있는 피지라든지 각질세포라든지 세균 덩어리 우르륵 쏟아져 나가니까 대식세포가 청소할 능력이 떨어지니까 이 청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다 어떻게 돼요? 섬유화 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그게 흉터로 남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 대식세포가 청소를 잘 못하는 게 뭐가 있다? 피지, 각질 덩어리 같은 게 대표적인 물질이다. 그리고 세균이랑 피지 복합체가 막 뭉쳐져 있는 것도 잘 안 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에 계속 만성 염증이 지속되고 있으면 대식세포가 이 부분은 계속 염증이 지속되니까 치료가 안 돼. 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야. 그냥 땜빵 해가지고 앞으로 염증이 안 생기게 만들어야겠다. 그래갖고 이 부분을 흉터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피지 내용물이 있다거나 각질세포, 밖에 각질이 많은 사람들은 이 모공 안으로 각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모낭벽이 손상될 때 이 각질세포가 조직 안으로 들어가서 흉터화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압출할 때 압력을 가하는 행동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 정말 익었을 때 위에 소독된 바늘로 살짝 구멍만 낸 다음에 압력이 떨어지게 만들고 위에 구멍 난 대로 내용물이 나오게 해줘야지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만 꼭 기억하고 계셔도 여러분들이 여드름이 났을 때 흉터가 되는 걸 어느 정도 예방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압력 절대 가하지 마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AI 영상 만드는 거를 조금씩 하게 되면서 이 여드름 흉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면 어떤 걸 볼 수 있어요? 모낭벽이 깨지면서 안에 내용물들이 진피 안으로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농이 생기고 섬유화세포나 호중구나 대식세포에 의해서 MMPS 같은 것들이 막 분비되니까 옆에 있는 정상 조직에 손상될 뿐만 아니라 콜라겐들도 막 손상되고 있죠. 그리고 이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 호중구가 막 와서 부딪혀가지고 이 부분에 어떤 세균들을 죽이고 더러운 물질들을 막 없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대식세포가 와서 남은 찌꺼기들을 막 청소를 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피지 덩어리가 청소 안 됐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면 모낭벽이 손상되면서 모낭 안에 있는 내용물들, 농이라든지 세균 덩어리 이러한 것들이 지금 진피 안으로 막 흘러나왔죠. 그러면 천천히 변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잠시 후에 어떤 현상이 벌어요? 호중구가 와서 저 부분을 막 청소하기 시작해요. 세균을 청소하고 찌꺼기들을 막 없애죠. 식균작용 같은 걸 통해서. 그러니까 식균작용으로 또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네츠라고 해서 뉴트라필, 익스트라셀루라 트랩이라는 것들을 뿜어대 가지고 자기가 청소 못한 것들을 저렇게 잡아버려요. 그러면 다른 진피 안으로 더 들어가거나 다른 조직을 손상시켜주는 걸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후에 대식세포가 와서 저게 잡혀있는 어떤 이물질 같은 걸 청소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와서 청소를 했는데 이제 찌꺼기가 남겠죠. 다 청소를 못했을 테니까. 그러면 대식세포가 와서 이 부분을 막 청소하는 거죠. 물기지나 이런 것들. 저렇게 깨끗하게 청소가 되면 콜라겐들이 다 덮으면서 정상 조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노랗게 되는 피지 같은 것들을 대식세포가 청소를 못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섬유화되면서 흉터로 남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번 내용도 끝까지 시청을 하셨으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지 여드름 흉터가 덜 생긴다는 걸 알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내용을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앞으로 여러분 여드름이 났을 때 흉터가 되는 것을 많이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주제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